내사까지 3분 남았습니다. 비키세요. 신입 승무원 한서연의 외침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VIP 좌석에 쓰러진 박재욱 회장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목이 부어오르며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승무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할 때 서연은 자신의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은비녀를 천천히 뽑아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어요. 더 이상 웃는 얼굴의 승무원이 아니었죠. 직! 유니폼 치마를 찢는 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본부장 최상무가 소리쳤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3만 피트 상공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시간 전 인천공항 승무원 대기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한서연, 또 그 표정이야? 치프 사무장 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죠.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웃는 게 어색해? 오늘 VIP 구역이야. 본부장님 탑승하시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 속 병원비 고지서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500만 원. 이번 달도 부족해.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쪽 올리고 은비녀를 꽂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 깊게 숨을 들이켜고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이제 완벽한 승무원이었죠.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3년간 삭힌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탑승 시작. VIP 좌석으로 박재욱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강 실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서연은 승객 리스트를 확인하다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재욱 한별그룹 회장.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3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한별그룹 소유 건물이었죠. 부실 공사를 덮기 위해 구조대 진입을 막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곧 손을 펴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죠.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 회장은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를 기억조차 못했어요. 이륙 후 1시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올렸어요. VIP 일열 최상무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서? 물이 최상무의 바지에 쏟아졌어요.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최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쳤습니다. 객실 전체가 그쪽을 돌아봤죠. 넌 비행 끝나면 해고야. 당장 꺼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좌석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부정맥, 스트레스가 방아쇠를 당긴 거였죠. 회장님, 회장님. 강 실장의 비명이 기내를 찢었습니다. 박 회장은 좌석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무가 통로를 뛰어왔어요. 뭐해? 빨리 응급키트 가져와. 서연은 비상키트를 열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3년 전 구조대원의 본능이 깨어났죠. 하지만 키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링고스코프도 기관 튜브도 에피네프린도 없었어요. 진통제 몇 알만 덩그러니 굴러다녔죠. 이게 왜 이래?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산 절감하셨잖아요, 상무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닥쳐. 그딴 소리 말고 심폐소생술이라도 해. 서연은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어요. 불규칙하게 뛰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얼굴은 보라색, 호흡은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어. 심폐소생술하면 갈비뼈만 부러지고 죽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뭐, 그럼 어쩌라고. 서연은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동생을 죽인 그 얼굴. 이대로 죽게 둘까? 회장의 동공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분, 1분 30초. 서연의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흘러갔어요. 젠장. 서연의 손이 자신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쪽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은비녀를 천천히 뽑아냈어요. 쓱. 긴 머리카락이 풀어져 내리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웃는 승무원이 아니었어요. 야수의 눈빛이었죠. 뭐 하는 거야?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의 몸 위로 무릎을 꿇고 올라탔습니다. 한 손으로 목을 더듬으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죠. 윤상갑상막 여기. 꽉 잡아요. 움직이면 경동맥 터져요. 강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눌렀어요. 서연은 은비녀 끝을 회장의 목에 댔습니다. 그리고 퍽! 비녀가 목을 뚫고 들어갔어요.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최상무가 서연의 어깨를 발로 찼어요. 서연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꽉 잡은 채 버텼죠. 쉭! 비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회장의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죠.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회장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이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최상무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텅 빈 키트가 들키면 안 돼. 최상무가 보안 요원들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제압해. 테러야. 보안 요원 2명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손목을 조이며 파고들었죠. 기내 구금실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서연은 회장 쪽을 돌아보며 외쳤어요. 환자 바이탈 체크해요. 맥박 떨어지면 비녀 더 깊이 꽂아야 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구금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묶인 손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죠. 또 이렇게 되는구나. 3년 전 그날처럼. 갤리 구역에서는 최상무가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오늘 일은 입 다물어 알겠지? 승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최상무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인천공항 도착. 경찰 특공대가 기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손이 묶인 채 끌려 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실시간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승무원의 묻지마 테러. 회장 목질은 신입 승무원 체포.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어요. 병원 중환자실. 박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었죠. 이 승무원이 흉기로 회장님을 공격한 게 맞습니까?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목에 상처를 만지며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꽉 잡아요. 움직이면 터져요. 서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빈키트인 거 들키면 안 돼. 최상무의 속삭임도 함께 떠올랐죠.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비녀는 흉기가 아니라 메스였소. 나를 죽이려 한 건 빈 가방을 실은 놈들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바로 그때 강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의 증언 이후 강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한별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됐어요. 항공사 비상 의료키트 예산 내역을 압수하자 최상무가 3년간 1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 이 여자 3년 전 그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한민우 24세 식물인간 상태, 한별 백화점 붕괴 사고 피해자, 보호자는 한서연.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서연 전 119 특수구조대원, 파면 사유는 상부 대기 명령 불복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희가 구조 진입을 막았습니다.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동생만은 구하지 못한 채 파면당했죠.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거였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김혜진의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서연은 최선을 다했고 한별그룹의 건물 봉쇄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서연이 풀려났습니다. 혐의 없음. 오히려 생명의 은인으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하지만 서연은 항공사에 사표를 던졌죠. 며칠 후 병원. 박 회장이 민우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죠.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를 다시 승무원으로 복직시켜주겠네. 특진도 시켜주고.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쟁반 들고 웃는 거 저랑 안 맞아요. 그럼 뭘 원하나?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나는 헬기가 보였습니다. 회장님, 헬기 한 대 사주세요. 안에 응급 장비 꽉 채워서요. 1년 후 주황색 헬기 경납고 앞에 한별항공 특수구조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주황색 비행복을 입고 나왔어요. 가슴에는 대장 한서연 명찰이 붙어 있었죠. 머리에는 여전히 그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출동, 전원 탑승. 서연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졌어요. 헬기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죠.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 안에서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회장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연도 조용히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거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원수를 살렸던 한서연은 이제 하늘 위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께도 서연처럼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본연의 자리를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 계신 그곳에 2026년 새해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